오늘 방청석에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하고 기립박수가 점심 휴정 직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에도 박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부정선거 주장이 또 나오니까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오늘요 도태우 변호사가 또 추가로 선임이 돼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졌는데 오늘 최후 결심 공판에 등장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부정선거로 오늘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또 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 재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한번 받았다가 여러 부적절한 언행, 특히 이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공천이 취소가 됐던 분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이에요. 오늘 처음 나와서 한 이야기도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싱크로율이 한 9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이 세력에게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땔감을 더 줘야겠다라고 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는 별개의 내용이죠. 만약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의혹을 실제로 제시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변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지금 정광재 위원 해석대로 오늘 최후 변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윤어게인 쪽의 이슈를 다 한 번씩 법정에서 그냥 언급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투쟁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 또 의심 가는 지점은 이런 거 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때 불법 계엄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윤석열이 진짜 부정선거인 줄 알았다라는 식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에 경력이나 병력을 보낸 것도 그렇죠. 정말 조사 필요해서 보낸 거다라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이 해왔는데 정말 믿어서 네네. 확인이 필요해서였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양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네, 이재용 의원님. 아까 이제 저 화면을 보면 방청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걸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됐던 지지하던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가버리면 대단히 많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마디는 드려야 되겠는 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부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절연을 했고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은 굉장히 극소수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윤어게인 세력이 우리 당 내에 있지도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방청석에 많이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아직까지 그 세가 아주 확장되고 있고 그렇게 착각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줌이라고 좀. 한 줌이요. 네. 이재용 의원님의 말씀으로. 관련해서 재밌게 본 오늘 보도는 예. 지난 1차 결심 공판 때 2,000명의 윤어게인 세력이 모일 것이다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예. 정작 모인 사람들이 100여 명이 안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예. 오늘도 9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2,000명 집회 신고를 했더니 그 시간에는 10명 정도밖에 모여있지 않더라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탄핵이 되고 다시 대선을 치러서 국민의힘 후보가 탈락을 했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감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는 정말로 지금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를 정도의 소수의 세력으로 전락했다라고 저도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영어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한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예. 지금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초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9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시작하면서 뭐 낮에도 그렇고요. 오늘은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 일종의 데드라인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 종료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50분이 더 넘어갔죠. 거의 6시가 다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겸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주요 증인을 저희가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증인을 세우고 그랬으면 이게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저희는 사실 이런 걸 할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시간이 들어가는 걸 재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은 오래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증인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 오래 하는 겁니다라는 일종의 변호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주장,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도 조금 전에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계몽령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기사 몇 조가리로 탄핵됐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요. 이른바 통닭계엄론.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통닭 좀 사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 다 깎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6차 공판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발언 먼저 보고 오시죠. 주임 원사가 포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관련된 걸로.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이 언급을 하면서 부사관과 식사를 하면서 뭐 들었다. 통닭 한 마리라도 사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예산의 필요성을 직접 법정에서 오늘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중으로 아마 특검 측이 구형을 할 텐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용 의원님. 선택지는 내란 우두머리, 뭐 법정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형. 근데 금고, 그 노역이 없는 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것에 좀 무게가 쏠린다고 보세요? 저희랑 같이 방송 나오시는 김영남 예. 전 의원 있잖아요. 법조인 출신의 예. 전문가잖아요. 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예. 수시로 물어보고 저도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하고 물어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뭐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났고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까지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물론 아까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는 사형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최소한 알아본 들어본 이런 법조인 출신들의 그 판단은 아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박지영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로 발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것이 수십 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하는 것도
뭐 적절한 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마치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형일까요, 무기징역일까요?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혹시 좀 들으실까봐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는 점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예. 지난 9일 공판 전에 조은석 특검과 일부 이제 부장검사 특검팀 소속 간부들이 마라톤 회의를 했다 했고 근데 최종 결정은 오늘 네. 조은석 특검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런데 지난 3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때 그러니까 처음 구형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게 뭐 3일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3일 동안 법리적으로 바뀔 내용도 없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난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특검으로서는 정했을 거예요. 구형량을. 그 구형량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효적 이익이나 또 법정형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예.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반감이 큰 사람들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무기징역 구형이 가장 지금 특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일부 뭐 법 전문가들이 사형을 구형하면 우리가 사형 실제로 집행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상 폐지 국가니까 실익도 없을 뿐더러 사형이라는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기징역이 적당하다 이런 의견을 분석을 또는 재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씀도 뭐 한편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 교수가 교수, 예, 예. 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 자체가 일단 뭐 체포하려는 것도 방해했었고요. 물리적으로 뭐 총까지 동원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뭐 조사에 특검 뭐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더불어서 부하들에게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국무위원에게 심지어 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준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 선고했던 사형 구형했던 뭐 그때 당시를 떠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질 구형을 한 거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15년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얘기했을 때 특검 측에 설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질 구형을 한 거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형량, 과거 내란 재판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선고됐던 예. 그 정도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그동안 성숙해 왔고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45년 만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정서적으로도 이거는 특검에서 저는 얼마든지 사형 구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까지도 이 재판이 이렇게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자괴감과 이 개탄을 금할 수 없잖아요. 국민 모두께서. 그래서 직연 재판부에서 지난번 1월 9일 1차 결심 공판 때 예.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서 정해놓고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난번에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염장 지르는 발언들을 변호인들이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뭐 그 자체가 구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반성 없는 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국민에게 전혀 사과할 마음조차 없는 그 뻔뻔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일벌백계의 심정으로라도 조은석 특검에서 사형 구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효과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의원님. 저는 오히려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했던 그리고 진짜 목숨까지 앗아갔던 의도가 있었던 이 계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합니까? 만약 대통령이 잘못돼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 한들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을 놓치지 않으려면 굳이 사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기징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조차라도 주는 게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고 또 그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잠시 후 또는 뭐 몇 시간 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납득 가능한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보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또는 극우 성향 유튜버라고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순교자, 영웅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순교자로 만들어준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자, 이거야말로 자유우파 진영에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유하신다면 대입을 한다면은요. 감옥에서 할례를 받아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사형 구형과 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슈퍼챗 모금 뭐 전략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내는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피고인을 순교자처럼 생각할까요? 아까 방청석에 있던 30명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들조차도 우리 잘하지 않았냐 칭찬해달라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분들의 이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뭐 논평할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정치하고 다 본인들 각자 자기 그 소위 장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가 진정 계몽되어서 소위 계몽 군주처럼 비춰지는 그들의 눈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속 챙기기 위한 발언들만 난무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경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난 체포방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5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국민들에 대한 뭐 사죄의 뜻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뭐 역시나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뭐 최후 진술은 아마 더 길겠죠. 어떤 발언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로. 그 나와야 하는 것과 또 실제로 해야 하는 것 간의 괴리가 좀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나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내란 혐의에 종사하게 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경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뜻 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시민들 뭐 나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공포를 느꼈을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이게 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느꼈을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내긴 어렵겠죠. 그동안 해왔던 일관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건 뭐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 시작하면서 이 네 분과의 토론 시간에는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김현정 의원과 대화를 할 때는 나올까요? 10초 후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